너 이제 왜 영포자가 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 영어 유치원 억지로 보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론상으로 완벽하죠. 중학교 거를 초등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거를 중학교 때 한다. 아주 완벽한 이론이죠. 근데 제 생각에 10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영포자가 탄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서 특히 아이들은 인내심이 더 없죠. 어렸을 때. 무조건 재미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중학교 건 재미가 없단 말이죠. 초등 영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정보를 풀어드리는 떡님 영어 채널 원장입니다. 보통 영어학원 선생님 자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분당 같은 학군들 자식들은 공부를 잘 할지. 저 이제 고등부 영어학원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보통 오시는데 그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영어 교사 출신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영어 교사 학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는 당연히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 때문에 제가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영어 교육을 시키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은 저희가 자거나 밥 먹거나 노는 공간이라고, 쉬는 공간이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 어머님이라는 인물과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에 좀 저는 의심을 품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머님이면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일상화했을 때 집에서 어머님도 영어로 말하고 아버님도 영어로 말하고 가족 전부 다 영어로 말할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식 교육을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국식 교육 자체가 좀 재미없는 거고 애들이 이제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학습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어머님의 역할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이면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이제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이게 학습인가라는 아이에게 혼동이 생기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는 어머님이 하기보다는 영어 교육을 받는 그 학원이라는 공간 혹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공간에서 강사가 직접 말하는 게 더 흡수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 및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초등학교 어머님 분들이 교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딱 효과가 좋지 않았다.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왜 교육을 받으셨는데도 그게 안 되는지. 저도 항상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업 계획이랑 이제 이론을 완벽하게 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막상 갔을 때 심지어 이번 중간고사만 쳐도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제 과정을 따라와서 흡수를 했냐? 아니죠. 이제 겉보기식으로 다 따라왔다 치더라도 결국엔 그 흡수율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부 교사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론상으로 완벽하겠죠. 당연히 그 전공을 그쪽으로 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론과 현실 사이에 좀 괴리가 생겼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할과 환경 때문에 이론과 현실 차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아이에게 맞지 않거나 환경에 맞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어릴수록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환경의 중요성을 보통 간과하시는데 환경도 항상 그 변수에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추가 드릴 거는 또 막상 중학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때 배우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잘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론상으로 완벽하죠. 중학교 거를 초등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거를 중학교 때 한다. 아주 완벽한 이론이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전으로 봤을 때 습관이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재미가 없어서죠. 특히 아이들은 인내심이 더 없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재미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중학교 건 재미가 없단 말이죠. 가뜩이 시간도 많은데. 그럼 이제 억지로 그걸 빨리 땡겨서 하려다가 영어가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인식이 생기는 순간 아이들이 포기를 해요. 영포자가 탄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서. 제가 항상 고등부에서 고3 아이들 접하면은 영포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영포자인지를 제가 추적을 해보면은 너 이제 왜 영포자가 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 영어 유치원 억지로 보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이제 애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못하면서 비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너무 주입식으로 줘갖고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통 주입식으로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영어가 재미없는 과목에 대한 인식이 생겼을 경우 그때는 아이가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데 평생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국에 그 학생은 똑같이 숙제를 따라갔다 보니 똑같은 성적이 나오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도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초등부랑 유치부는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지 그 동력이 생기고 쭉 이제 마라톤처럼 갈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영어 학원을 가면 이제 즐거워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는 당연히 재미없는 것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영어 학원에 갔는데 강사와 정말 재미없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저는 학습이 끝난 거라고 보고,
학원 옮기던지 아니면 집에서 따로 재미있는 식으로 다시 주입을 하는데 그게 다시 어렵죠. 이미 처음부터 어긋난 걸 고치기보다는 처음부터 자리 잡는 게 더 쉬우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대치동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영어 흥미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기입식으로 해서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낸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최상위권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 잘하죠. 근데 제 생각에 10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학원의 문제가 버티면은 최상위권이 돼요. 근데 대다수가 버티냐? 못 버티죠. 네.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영어를 중등부부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200개를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어만. 그게 진짜 할 수가 있냐? 이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나 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걸 버티면은 영어 만점에 나오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고사 고1거 1등급이 나오냐. 저는 그거는 너무 그 100명 중 1명 사례만 너무 과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학부모님 6명 테이블 앉아서 꼭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또 국가에서 소문처럼 퍼진단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당연한 건 줄 아시고 계시는데 그건 극히 일부 사례고 그걸 따라갔다가 아마 크게 아이가 평생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막 초등부부터 막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 뭐 원서를 무조건 떼야 된다. 네, 그런 거는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원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했을 때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 노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환경에 노출돼야지. 영어를 쓸 환경에 노출돼야지 좋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께서 역할이 두 개가 교사이면서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는. 그래서 그걸 분리해주면서 아이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걸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집에 온 가족이 영어를 쓰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하면 좋지만 아버님도 영어를 써야 되고 어머님도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희박하죠. 그 경우는 성공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의 희박하니까 그 경우가 아니라면은 엄마와 이제 강사 역할을 분리를 해서 영어 학습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영어 교사 자녀분들의 실패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시키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그렇게 시키시다가 사이가 나빠진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쵸. 결국에는 사이가 매우 나빠지죠. 왜냐면 정체성이 모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괜히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되고 그럼 엄마랑 싸우게 되면 영어를 학습하다가 엄마랑 싸웠어. 그럼 영어는 원수의 과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집에서 아까 말한 그 네이티브처럼 이제 집에서 일상적인 영어도 다 영어로 하는 거 아니면은 한국식 영어를 학습을 이제 어머님이 한다는 큰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GPT를 활용해서 집에서 영작을 시키거나 그러는데 아이는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이 이제 감옥이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영어를 좋아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보통은 어디 유튜브에서 다 듣고 나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또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영어 혐오증이 걸리는 걸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영어 학습보다도 당장 잘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초등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등학생은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해서 조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이론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영어라는 학습 공간,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재밌는 영어쌤이 있고 그 영어쌤이 뭘 시키겠어요? 일기 쓰기랑 에세이 쓰기. 이 에세이 쓰기는 어떤 거에 관한 거냐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뭐 바비 인형이 됐든 소꿉놀이가 됐든 혹은 바다 혹은 곤충을 좋아하는 남학생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이제 영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보면은 사실 영어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잘하는 애도 있고 많이 해도 못하는 애도 있는데 과연 그 차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때 제대로 탄탄히 안 쌓은 거기 때문일까요? 네, 흥미를 못 느껴서 공부를 안 했거나 혹은 접하는 환경 자체가 없거나 근데 요즘은 학원이 너무 많아서 접하지 않긴 쉽지 않죠. 학원을 아예 안 보낼 게 아니면 그래서 노출도는 보장이 되는데 이제 양이 안 받쳐주는 거죠 내 생각에. 네,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노출, 그 양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어 같은 단어를 수십 번, 수만 번 봐야 되고 재미가 없으면 이제 한 번 보고 말죠. 그럼 다 까먹죠. 영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계속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영어 재미없을 때는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근데 집에서 영어 학습을 시킬 때 명령조를 쓰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명령조가 아무리 그 내용이 괜찮더라도 영어가 명령이랑 혹은 강요된 거랑 연상이 되는 순간 영어는 이제 괜히 싫어지는 거죠.
영어는 무조건 재밌는 거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말이 쉽지 이게 재밌게 영어 학습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대신 초등부잖아요. 초등부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학습해도 관심 있어야 할 만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제 말은. 영어가 재미없게 가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문법 위주의 강조하면 일단 재미없고요. 근데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서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는 요소 분명히 있잖아요. 매일 뭐 저기 뛰어놀면 재밌어 하고 그런 것들에 아이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어를 접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위한 영어 수업보다는 아이의 관심사에서 그냥 연장선의 느낌으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학원 가면은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아예 자유로운 거가 제한되기 때문에 물론 중학교부터 어느 정도 그런 자유의 제한이 있어야겠지만 초등부까지 그렇게 자유의 제한을 해버리면 저는 아이의 그 상상력을 좀 자극을 하고 싶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그걸 활용을 해서 아이가 이야기를 써보게 하는지 아이가 예를 들어 뭐 어디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야 그걸 또 영작을 시켜본다든지 그런 거는 진짜 재밌어요. 차라리 영어 원서를 스토리를 읽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영작을 시켜보는 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건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았거든요. 초등부 때. 예를 들어 옆에 철수랑 훈이랑 맹구가 있어요. 그러면 세 명이 다 등장을 한 건데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그 역할에 따른 영어 단어도 설명해 줄 때는 재밌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앞으로 역할을 할 건데 너는 이제 기사고 너는 공주고 한 명은 하인이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인은 서벤트다. 그러면 아이가 너 서벤트 하면서 놀리겠죠. 철수를 이렇게 놀리면서 넌 내 하인이야 하면서 놀리겠는데 그런 거 정말 재밌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서벤트라는 단어를 까먹지 않아요. 왜냐면 서벤트는 철수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인이 이제 뭐 콩나물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로 향했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구름이 클라우드야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도 평생 안 까먹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마학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마를 자극하면 장기 기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자기의 스토리랑 연관된 거를 항상 해야 됩니다. 저희도 스토리를 좋아해서 영화를 보고 하잖아요. 소설을 보는 것도 스토리를 좋아해서 웹툰을 보는 것도 그 스토리를 좋아해서인데 결국 그 인간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건 스토리일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그게 더 심하다. 그래서 저희가 동화책도 막 읽어주잖아요. 근데 왜 영어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자기만의 이해를 만드는 건데.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러면 사실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에 먼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일기 쓰기랑 아이들만의 그 반의 아이들의 등장인물로 등장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랑 그 소설 만들기 수업을 병행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물론 너무 이제 과하게 좋아해서 문제였긴 했지만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그때 재미없는 걸 좀 추가해주면 아이들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걸리버 여행기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아이들이 막 신나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네. 초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어 학습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영어 학원 다니면서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좀 발표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수행평가 발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거랑 제가 말했던 그 약간 소설 만들기, 이야기 만들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흥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라면 당연히 소설 만들기가 그렇죠. 그렇다고 저 에세이 쓰기랑 그 발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메인인 상태에서 흥미를 유발한 상태에서 이 정도면 조금 흥미가 떨어져도 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에세이를 해야지 처음부터 이 흥미가 0인 상태에서 그럼 발표식 수업을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유도해야지 계속 이렇게 내리막이 가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고3처럼 영포자가 돼버립니다.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 쓰기를 수업을 하는 강사는 드물죠. 듣기에는 독특한데 이야기 쓰기라는 게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원서 수업을 하면 남의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고 듣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특정한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가 있어요. 그거 관련된 비슷한 소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주제를 던져줘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건데 이런 세계관인데 너네 4명에서 그룹을 짜서 역할을 하나씩 정해라. 그러면 사회적인 거랑도 연결되잖아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아이들끼리 뭉쳐있으니까 학습하는 거지 혼자서 학습하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각자 역할을 맡고 이야기가 진행해 나가는 건데 당연히 원작 소설이랑은 다르게 진행이 되겠죠. 철수의 성향에 맞게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거에 맞게 또 단어를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변수가 영어로 뭐냐?
철수 갑자기 여기서 다른 돌발 행동이 있다. 그럼 돌발 행동이 영어로 뭐냐? 그때는 애들이 막 머릿속에 가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미스랑 behavior랑 합쳐서 잘못된 행동이 됐다. 이걸 알려주면 애들이 재밌어 하겠죠. 근데 그냥 생짜로 미스랑 behavior 알려줘서 이렇게 합친 거다 하면은 정말 재미없죠. 이게 바로 이제 흥미 유도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도 이 학습을 하고 싶은데 이 학습이 고등부엔 좀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중1까지만 이제 딱 초등부부터 하는 수업이고 대신 효과는 제일 좋았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자랑을 하고 자랑한 것도 영어로 해보라니까 또 하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게 영어로 뭐냐 proud다 하면서 이제 그것도 써보게 하고 그걸 일기장에 또 쓰는 거예요. 정말 기특했고 그런 학습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대신 이게 정말 강사 역량을 많이 타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선별을 많이 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이도 재밌게 배워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했겠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께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시다면 뭘 먼저 시키실지 저 일단 접근법이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일단 안 시킬 겁니다. 1도 안 시킬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싫어하는 상태에서 뭔가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제가 이제 워낙 많은 영포자 고3들을 봤잖아요. 그렇게 될 게 뻔했는데 제가 굳이 영어를 밀어붙일 필요는 없죠. 근데 아이가 이제 막 저기 있는 저 사물 영어로 뭐예요? 이런 것들 막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재밌게 알려주는 거죠. 거기 더 물어보는 게 있으면 그럼 이제 영작을 해볼까? 이번에 뭐 리스닝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건데 그 이상은 안 할 겁니다. 결국에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초등부까지는 흥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채널 있잖아요. 채널에 이제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하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DM을 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정보, 영어 학습에 관한 거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